안녕하세요. 저는 인천 송도에서 살고 있는 김영철이라고 합니다. 올해 71예요. 저는 그때까지만 해도 우리 집이 남들이 보기엔 그냥 평범한 집인 줄 알았어요. 아들이 바쁘면 제가 손주를 봐주고 며느리는 아이 교육에 열심인 집, 그게 다인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손자랑 같이 간 과학관 행사에서 손자 친구 입에서 나온 말 한마디를 듣고 저는 그 자리에서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그때는 그게 그냥 아이들 말실수인 줄 알았습니다. 설마 그 말 한마디가 우리 가족 전체를 통째로 흔들어 놓을 줄은 정말 몰랐어요. 저는 은퇴하고 나서 드론 촬영 동호회 강사를 하고 있어요. 제가 드론을 처음 배운 건 은퇴하고 나서였어요. 손 놀릴 일도 없고 나가도 갈 때도 마땅찮아서 시작했는데 어느새 강사가 됐더라고요. 하늘에서 내려다보면 다 보인다. 같이 배우는 분들한테 항상 하는 말인데 정작 저는 그게 그렇게 중요한 말인지 몰랐어요. 제 집안에서 무슨 일이 벌어지고 있는지를 그렇게 오래 못 봤으니까요. 아니, 솔직히 말하면 보고 싶지 않았던 건지도 몰라요. 이상하다는 느낌은 진작부터 있었거든요. 그냥 넘긴 게 문제였어요. 우리 손자 민준이는 그때 막 6살이었어요. 돌아가신 제 아내를 쏙 빼닮아서 눈이 동그랗고 웃을 때 볼에 보조개가 패는 아이예요. 저는 아내가 떠난 이후로 민준이 보는 낙으로 살았다고 해도 과언이 아닙니다. 아들 도윤이는 무역 관련 일을 하는데 출장이 잦아요. 한 달에 열흘은 출장으로 집을 비웠고 국내에 있어도 야근이 기본이었어요. 그래서 자연스럽게 민준이를 제가 자주 봤어요. 유치원 픽업도 제가 하고 점심도 같이 먹고 드론 동호회 모임 없는 날은 거의 민준이 옆에 있었습니다. 그게 불편하지 않았어요. 오히려 좋았습니다. 아이가 저를 할아버지라고 부르는 게 아직도 신기하고 민준이 손이 제 손을 잡을 때마다 이 나이에 이런 감각이 있다는 게 새삼 고마웠거든요. 며느리 서윤이는 그 시간에 주로 일을 보거나 교육 정보를 알아보며 지냈어요. 처음엔 저도 그냥 그런 사람이라고 생각했어요. 요즘 젊은 엄마들이 다들 그렇다고 하잖아요. 어릴 때부터 영어 시키고 수영 시키고 악기 시키고 그게 요즘 육아라고. 서윤이는 실제로 그 분야에서 발이 빠른 사람이었어요. 유치원 설명회 자료를 정리해서 도윤이한테 따로 보내고 어느 학교가 어느 동네에 있는지 지도에 색깔펜으로 표시해서 냉장고에 붙여두고 민준이 일정은 휴대폰 캘린더랑 종이 달력 2개에 나눠 적어뒀어요. 저는 그게 처음엔 대단해 보였어요. 저렇게 챙기는 사람이 있으면 아이가 뭘 빠뜨리겠나 싶었죠. 그런데 지금 돌아보면 그 꼼꼼함이 아이를 위한 건지 아니면 다른 누군가를 위한 건지 그때는 몰랐어요. 아버님, 요즘은 유치원 때부터 미리 준비해 놔야 해요. 나중에 하려면 힘들어져요. 그 말을 들을 때 저는 그냥 그렇구나 하고 넘겼어요. 제 시대랑 다른 거니까 내가 모르는 게 있겠거니 했죠. 그런데 지금 생각해 보면 그 말에서 이미 뭔가 이상했어요. 뭐가 늦는다는 건지 그때는 제대로 생각해 보지 않았어요. 그때 저는 물어보지 않았어요. 다만 딱 한 가지 아주 작은 게 마음에 걸렸어요. 서윤이 말에는 항상 도윤이가 빠져 있었어요. 제가 다 챙길게요. 도윤 씨는 바쁘니까요. 결과 나오면 나중에 알려드릴게요. 이 말들이 다 틀린 말은 아니었어요. 도윤이가 실제로 바빴고 서윤이가 실제로 잘 챙겼거든요. 그런데 한 가지가 자꾸 눈에 걸렸어요. 서윤이는 항상 먼저 결론을 내놓고 나중에 알려주는 방식으로 움직였어요.
민준이 유치원 특별 프로그램도, 체험학습 신청도, 방학 캠프 등록도 도윤이한테 먼저 의논하는 걸 저는 한 번도 못 봤어요. 도윤 씨는 결정만 하면 돼요. 나머지는 제가 다 해놓을게요. 그 말이 처음엔 듬직하게 들렸는데 어느 순간부터는 왠지 모르게 서늘하게 느껴졌어요. 제가 너무 예민한 건가 싶어서 그냥 넘겼습니다. 그날은 구청에서 주관하는 가족과학 체험 행사가 있었어요. 송도에 있는 국립과학관에서 하는 건데 부모와 아이가 같이 오는 행사였습니다. 서윤이가 도윤이 출장 기간에 신청한 행사였어요. 도윤이가 함께 못 가게 됐고 아버님이 데려가 주시면 좋겠어요 라고 해서 제가 민준이랑 같이 갔습니다. 그날 아침 민준이를 데리러 갔을 때 서윤이가 민준이 가방을 챙겨주면서 한마디 했어요. 아버님, 행사 끝나고 사진 좀 찍어서 보내주세요. 민준이 영어 이름으로 참가 등록했으니까 혹시 이름표 받으면 그대로 달아주시면 돼요. 저는 그냥 응, 알겠어 했는데 차 타고 나서 생각하니 좀 이상했어요. 민준이 영어 이름이 있다는 걸 저는 그날 처음 들었거든요. 민준이는 그 이름이 익숙한지 할아버지 나 제이슨이야 하면서 웃더라고요. 언제부터 그렇게 불렸는지 저는 몰랐습니다. 민준이는 차에서부터 신이 났어요. 할아버지 로봇 있대요. 로봇 만지는 것도 할 수 있대요. 손을 흔들면서 자꾸 묻더라고요. 저는 그게 좋았어요. 그 아이가 그렇게 들뜨면 저도 덩달아 마음이 가벼워졌거든요. 과학관 안은 북적였어요. 가족 단위로 온 사람들이 많아서 아이들 목소리가 사방에서 터지고 로봇 전시 앞에는 줄이 길게 늘어서 있었습니다. 민준이는 그 줄에서 또래 아이를 만났어요. 같은 유치원 다니는 태호라는 아이였는데 민준이가 할아버지 태호다 하면서 뛰어가더라고요. 저는 뒤에서 두 아이가 제잘되는 걸 그냥 보고 있었어요. 아이들끼리 반가우면 그렇게 달려가잖아요. 그런데 그 다음 태호 입에서 나온 말이 저한테는 이상하게 들렸어요. 민준아, 너 곧 외국 가지? 엄마랑 그 아저씨랑 같이 간다며? 저는 그 말을 처음엔 잘못 들은 줄 알았어요. 뒤에서 아이들 소리가 많이 나고 있었고 태호가 작은 목소리로 한 말이라서 무슨 얘기지? 싶었거든요. 그런데 민준이 표정이 달랐어요. 웃다가 멈췄어요. 태호를 봤다가 저를 봤다가 무언가 말하려다가 그냥 입을 다물고 제 손을 잡았어요. 평소보다 세게요. 아무 말도 안 했습니다. 6살짜리가 아무 말도 안 하고 서 있는 게 뭔가 이상하다는 건 저도 알았어요. 저는 태호한테 다가가서 아무렇지 않게 물어봤어요. 태호야, 방금 뭐라고 했어? 태호는 눈을 크게 뜨면서 말했어요. 우리 엄마가 그랬어요. 민준이 엄마가 어떤 아저씨랑 사귄다고요. 그 아저씨랑 같이 외국 간대요. 민준이도 데리고 간다고. 저는 그 자리에서 대꾸를 못했어요. 뭔가 차갑게 내려앉는 것 같았는데 그게 뭔지 바로 잡히질 않았어요. 태호 엄마가 얼른 와서 태호 손을 잡아챘어요. 얘가 진짜 어디서 무슨 말을 들은 거야? 저를 보지 않고 태호한테 했어요. 죄송해요, 아버님. 애들이 어른들 말을 반만 듣고 엉뚱하게 옮긴다니까요. 웃었는데 눈이 안 웃었어요. 저한테 한 번도 눈을 못 맞추고 태호를 거의 끌다시피 데리고 갔어요. 가면서 태호한테 낮게 뭔가를 말하는 게 보였는데 무슨 말인지는 안 들렸어요. 저는 그냥 웃어 보였습니다. 아이들이 잘못 들었겠지? 그렇게 넘기려 했는데 민준이가 그 자리에 서서 아무 말도 하지 않고 있었어요. 아이가 태호를 보지도 않고 저를 보지도 않고 그냥 바닥을 내려다보고 있었어요.
저는 민준이 손을 잡았어요. 아이 손이 평소보다 살짝 차가웠어요. 그 뒤로 행사를 다 돌았는데 솔직히 뭘 봤는지 기억이 잘 안 나요. 로봇 앞에서 안내원이 뭔가 설명을 했는데 한마디도 귀에 안 들어왔어요. 민준이도 체험 코너에 서 있기는 했는데 손을 뻗지 않았어요. 그냥 보기만 했어요. 평소 같으면 먼저 달려가서 만져보겠다고 졸랐을 텐데 저는 자꾸 태호 엄마가 멀어지던 뒷모습이 눈에 밝혔어요. 그 웃음이, 그 속도가. 그런데 민준이가 그날 끝까지 그 활발함을 되찾지 못했어요. 로봇 전시도 보고 망원경도 들여다보고 체험 코너도 다 돌았는데 처음처럼 할아버지 이거 봐요 하고 뛰어오질 않았어요. 저도 말을 먼저 걸었어요. 민준아, 저거 신기하지? 응. 저기 들어가 볼까? 응. 짧게 대답하고 고개 숙이고 따라다녔어요. 집으로 오는 차 안에서 민준이는 조용했어요. 신호에 걸려 멈춰 있을 때 민준이 가방에서 뭔가 흘러나왔어요. 행사에서 나눠준 이름표였어요. 하얀 스티커에 영어 이름이 적혀 있었어요. 제이슨. 저는 그걸 집어 들었다가 다시 내려놨어요. 민준이는 보지 않았어요. 창밖을 보면서 한참 있다가 민준이가 조용히 말했어요. 할아버지는 거기 안 가도 되잖아?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거기가 어딘지, 민준이가 어딜 가는 전제로 하는 말인지 6살짜리가 스스로 생각해서 할 말이 아니었어요.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긴 거였어요. 응? 그게 무슨 말이야? 그렇게 물어봤는데 민준이는 그냥 다시 창밖을 봤어요. 더 말이 없었어요. 집에 돌아와서도 그 말이 머릿속을 떠나질 않았어요. 누가 이 아이한테 그 말을 가르쳐 준 걸까요? 마치 민준이가 누군가한테 들은 말을 그대로 옮긴 것처럼 어딘가 외워서 하는 말처럼 들렸거든요. 6살짜리가 혼자 생각해서 할 말은 아닌 것 같았어요. 집에 돌아오자 서윤이 거실에 있었어요. 행사 어땠어요? 사진 찍으셨어요? 들어서자마자 첫 마디가 그거였어요. 민준이는 가방을 내려놓고 방으로 들어가 버렸어요. 인사도 없이요. 서윤이 민준이 쪽을 한번 봤어요. 뭔가 물어보려다 말더라고요. 저는 핸드폰을 꺼내서 사진을 보여줬어요. 서윤이 빠르게 훑어보면서 고개를 끄덕였어요. 아, 잘 찍으셨네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그게 다였어요. 과학관에서 있었던 일을 꺼낼까 하다가 그냥 입을 닫았어요. 근거도 없는 말을 섣불리 했다가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될 것 같았거든요. 저는 그날 밤 잠이 잘 오지 않았어요. 태호의 말, 민준이의 표정, 차 안에서 그 낯선 한마디. 억지로 괜찮다, 아이들이 잘못 들은 거다 하고 눈을 감았지만 마음 한구석이 가라앉질 않았어요. 제가 뭔가 놓치고 있는 건지 아니면 제가 너무 예민한 건지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새벽에 눈이 떠졌어요. 민준이 영어 이름, 태호 엄마가 수습하던 그 속도, 할아버지는 거기 안 가도 되잖아?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일이 아닌 것 같았어요. 억지로 눈을 감아봤는데 잠이 오질 않았어요. 그날 저는 결심했습니다. 서윤이한테 지금 바로 뭔가를 따질 생각은 없었어요. 근거도 없고 제가 틀렸을 수도 있으니까 그냥 좀 더 봐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지금까지 그냥 넘겼던 것들을 한 번은 제대로 들여다 봐야겠다고. 드론을 처음 배울 때 제가 들은 말이 있어요. 올라가기 전에 먼저 전체 판을 읽어라. 그 말이 그날 밤 자꾸 떠올랐습니다. 그리고 처음으로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우리 집에서 저만 모르는 일이 벌어지고 있는 건 아닐까? 그날 이후 저는 달라졌어요.
겉으로는 티 안 냈어요. 민준이 픽업도 똑같이 하고 서윤이한테도 전과 다름없이 대했어요. 그런데 속으로는 달랐어요. 예전엔 그냥 넘기던 것들을 이제는 한 번씩 멈추고 봤어요. 처음으로 들여다본 건 일정이었어요. 도윤이 출장 일정은 제가 대략 알고 있었어요. 한 달에 열흘은 비우는 사람이라 어디 가는지 언제 오는지 얼추는 알았거든요. 그런데 서윤이 민준이 관련 일정을 챙기는 날짜들을 달력에 적어놓고 나란히 놓고 보니까 뭔가 이상했어요. 국제학교 설명회, 교육상담, 입학준비 설명회. 중요한 일정마다 날짜를 확인해 봤는데 전부 도윤이 집을 비운 기간이었어요. 한 번이면 우연이에요. 저는 처음 두 번을 보고 그렇게 넘겼어요. 그런데 세 번째를 보는 순간 저도 모르게 손가락이 달력 위에서 멈췄어요. 날짜를 잘못 본 건가 싶어서 다시 세어봤어요. 안경을 벗었다가 다시 썼어요. 네 번째, 다섯 번째, 중요한 일정이 잡힌 날짜가 전부 도윤이 집을 비운 기간이었어요. 딱 한 번도 겹치지 않았어요. 저는 달력을 잠깐 그냥 들여다봤어요. 창밖에서 바람 소리가 들렸어요. 다른 건 아무 소리도 안 들렸어요. 저는 그게 우연이라고 생각하기가 어려웠어요. 출장이 갑자기 잡히는 경우도 있으니까 서윤이 일정을 미리 알 수 없었을 거라고 처음엔 그렇게 생각하려 했어요. 그런데 도윤이 회사 일정은 보통 한 달 전에는 잡혀요. 서윤이가 그걸 모를 리 없었어요. 떨리는 손으로 달력을 덮었어요. 그 다음 날이었어요. 민준이 간식을 챙기러 부엌 쪽으로 가다가 서윤이가 세탁실에서 통화하는 소리가 들렸어요. 목소리를 낮추고 있었는데 문이 덜 닫혀 있었어요. 오빠, 이번 달 안에 해야지. 잠깐 끊겼다가 그 사람 일정에 맞춰야 한다고. 주소 먼저 바꾸면 되잖아. 보호자만 넘어가면 그쪽에서 나머진 해준대. 도장 얘긴 나중에 해. 그렇게 말하고 통화를 끊었어요. 저는 신문을 보는 척하고 있었어요. 손이 신문 위에서 멈춰 있었어요. 주소, 보호자, 도장. 이 단어들이 무슨 뜻인지 정확히는 몰랐어요. 그런데 이상하다는 건 알았어요. 교육 상담 전화에 저런 말이 나올 이유가 없었거든요. 저는 그날 저녁 도윤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윤아, 너 요즘 민준이 교육 관련해서 서윤이가 뭔가 준비하는 거 알고 있어? 도윤이는 잠깐 있다가 대답했어요. 국제학교 쪽 알아보는 거요? 저도 얘기 들었어요. 요즘 그쪽이 좋다고 해서 알아보는 거래요. 그게 언제부터야? 한 달? 두 달? 됐나? 아버지, 요즘 그런 거 많이 알아보는 집들 있어요. 서윤이가 꼼꼼한 편이라서요. 저는 조심스럽게 꺼냈어요. 근데 그게 너가 출장 가서 없는 날만 일정이 잡히더라고. 설명회도 상담도. 전화기 너머로 도윤이 한숨 소리가 들렸어요. 아버지, 저 출장이 많아서 어쩔 수 없잖아요. 서윤이가 혼자 다 하는 거예요. 그게 뭐가 이상해요? 아니, 그게 이상한 게 아니라. 아버지, 도윤이 목소리 톤이 조금 낮아졌어요. 서윤이 그런 사람 아니에요. 아버지가 좀 예민하게 보시는 것 같아요. 과학관에서 애들 말 같고 너무 크게 생각하시는 거 아니에요? 저는 더 말을 못했어요. 근거가 없었으니까요. 달력 날짜랑 우연히 들은 통화 내용 가지고 무슨 말을 하겠어요? 그래, 알겠어. 아버지, 너무 걱정 마세요. 서윤이가 잘하고 있는 거예요. 도윤이가 그 말을 끝으로 전화를 끊었어요. 저는 핸드폰 화면이 꺼질 때까지 들고 있었어요. 도윤이가 어렸을 때 기억이 잠깐 스쳤어요. 제가 뭔가 물어보면 눈을 동그랗게 뜨고 기다리던 아이였는데
언제부터 이렇게 됐는지 제가 더 이상한 사람이 된 것 같았어요. 그게 더 무거웠어요. 도윤이가 나쁜 아들이 아닌 건 알아요. 그 아이도 바쁘고 지쳐있고 지금 이 문제를 감당할 여유가 없는 거라는 것도 알아요. 그런데 그래서 더 외로웠어요. 아들도 못 보는 게 있거나 아니면 보면서도 못 본 척하고 있거나 둘 중 하나인데 어느 쪽이든 그날 밤은 저 혼자였어요. 며칠을 그렇게 있다가 저는 직접 움직이기로 했어요. 민준이 가방에서 나온 이름표에 행사 주최 기관 이름이 적혀 있었거든요. 저는 그 이름을 검색해서 주소를 찾았어요. 송도 교육특구 쪽에 있는 국제학교였어요. 특별히 뭔가를 캐내려는 게 아니었어요. 그냥 어떤 곳인지 한번 눈으로 보면 뭔가 정리가 될 것 같았어요. 버스를 타고 직접 찾아갔어요. 학교는 생각보다 작았어요. 외관은 깔끔했고 입구에 영문 현판이 붙어 있었어요. 안으로 들어가서 안내 데스크 앞에 섰어요. 직원분이 고개를 들었어요. 젊은 여성 직원이었는데 저를 보더니 먼저 물었어요. 어떻게 오셨어요? 입학 설명에 관련해서 좀 여쭤보려고요. 손자가 있는데 이쪽으로 알아보고 있어서요. 아, 그러세요? 혹시 아이 이름이 어떻게 되세요? 김민준이요. 직원이 화면을 한번 봤어요. 그러더니 표정이 살짝 바뀌었어요. 아, 민준이 학생이요. 이미 이름을 아는 말투였어요. 아, 그렇군요. 저희가 기록된 보호자분과 상담을 진행했어서요. 혹시 어머님과 같이 오신 건 아니고요? 혼자 왔습니다. 직원이 잠깐 뭔가를 확인하더니 말했어요. 아버님 쪽으로는 따로 연락드린 게 없었는데 혹시 상담 내용을 공유 받으셨나요? 잠깐 멈추더니 다시 말했어요. 지난번 상담 때 같이 오셨던 분이 계셨는데 그분은 오늘 안 오셨나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같이 오신 분이요? 네, 어머님이랑 같이 오신 남성분이요. 상담에도 동석하셨어서요. 저는 고개를 끄덕이는 척했어요. 저는 천천히 물었어요. 상담이 언제 진행됐습니까? 직원이 화면을 보면서 말했어요. 저희 쪽에서는 2차례 진행됐고요. 등록 관련 서류도 일부 접수가 됐습니다. 보호자 쪽 확인이 필요한 부분이 남아 있어서 연락드리려고 했는데 직원이 멈췄어요. 혹시 아버님이 주 보호자 쪽이 아니신 건가요? 저는 그 말을 듣고 잠깐 멈췄어요. 주 보호자. 직원은 이미 아무 뜻 없이 한 말이었어요. 업무 확인 정도의 말이었어요. 그런데 저는 그 단어가 바로 소화가 안 됐어요. 2차례 상담이 진행됐다고 하셨는데 그게 언제였습니까? 직원이 화면을 보면서 날짜를 읽어줬어요. 저는 속으로 달력을 펼쳐봤어요. 2 날짜가 다 도윤이 출장 기간이었어요. 서류 접수는 누구 명의로 됐습니까? 직원이 잠깐 멈추더니 조심스럽게 말했어요. 저희 기록으로는 어머님 쪽으로 접수가 돼 있고요. 아버님 쪽 동의 서류는 아직 미접수 상태입니다.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웃는 척했어요. 알겠습니다. 오늘은 그냥 둘러보러 왔어요. 나중에 다시 연락드리겠습니다. 직원이 안내 자료를 내밀었어요. 저는 그걸 받아서 나왔어요. 무거운 다리를 끌고 밖으로 나오니 햇빛이 너무 밝았어요. 차 앞에 서서 한동안 타지 못했어요. 2차례 상담이 있었는데 전부 도윤이 출장 기간이었어요. 서류는 서윤이 단독으로 접수됐고 도윤이 동의는 아직 없었어요. 그리고 주 보호자, 과학관에서 태호가 한 말, 달력 위의 날짜들, 세탁실에서 들린 통화 내용, 그리고 방금 직원이 한 말. 이게 다 따로따로 있는 일이 아니었어요. 저는 그제야 알았어요. 제가 의심하고 있는 게 아니었어요. 이미 진행되고 있는 일을
제가 뒤늦게 보고 있는 거였어요. 떨리는 손으로 차 문을 열었어요. 한 방향을 가리키고 있었어요. 저는 집으로 돌아가기 전에 차 안에서 받아온 안내 자료를 펼쳤어요. 입학 안내문이었는데 그 사이에 다른 종이 한 장이 끼어 있었어요. 직원이 설명하면서 꺼냈다가 그대로 함께 넘겨준 것 같았어요. 내부 확인용 출력물 같았어요. 항목들이 체크리스트 형식으로 나열돼 있었어요. 그중 한 줄이 눈에 걸렸어요. 등록 주소 확인 요망, 신청 주소와 현 주소 상의, 그 옆에 주소가 하나 적혀 있었어요. 민준이가 지금 살고 있는 집 주소가 아니었어요. 저는 그 주소를 한 번 더 봤어요. 명절 때 한두 번 가본 적 있는 동네였어요. 서윤이 친정이 있는 곳이었어요. 학교 등록 주소를 왜 친정 주소로 써놨지? 저는 그 종이를 접어서 주머니에 넣었어요. 이제는 의심이 아니었어요. 민준이가 살 곳이 민준이를 부를 보호자가 이미 다른 방향으로 정해지고 있었어요. 그리고 그걸 도윤이는 몰랐어요. 저는 그날 밤 그 종이를 서랍에 넣어뒀어요. 버리지 않았어요. 이걸 어떻게 써야 하는지는 몰랐지만 버리면 안 된다는 건 알았어요. 그 즈음에 민준이가 한 말이 생각났어요. 며칠 전 유치원 픽업하고 오는 길에 민준이가 픽업하고 오는 길에 뜬금없이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나 외국 가면 한국말 까먹으면 어떡해? 저는 조금 놀랐어요. 민준이 외국 가? 민준이가 머뭇거리더니 말했어요. 엄마가 가면 좋대. 그때는 그냥 넘겼어요. 그런데 지금 그 말이 다시 떠올랐어요. 외국을 가는 게 이미 전제된 말이었어요. 누군가 그 아이한테 계속 그쪽 방향을 보여주고 있었던 거예요. 저는 민준이가 진짜 어떤 상태인지 한 번은 제대로 확인해야겠다고 생각했어요. 어느 날 민준이를 데리러 갔다가 민준이 상담을 받게 됐어요. 민준이가 요즘 자꾸 혼자 있으려 하고 친구들이 놀자고 해도 자리를 피한다고요. 선생님이 걱정이 된다며 전문 상담을 권유하셨어요. 서윤이한테 먼저 연락이 갔는데 서윤이가 알아보겠다고 했대요. 그런데 2주가 지나도 상담 예약이 잡히지 않았어요. 저는 그 얘기를 유치원 픽업하러 갔다가 선생님한테 직접 들었어요. 저는 그날 바로 알아봤어요. 동네에 아동심리상담센터가 몇 군데 있었는데 평이 좋은데 전화해서 예약을 잡고 민준이를 데리고 갔어요. 서윤이한테는 짧게 말했어요. 민준이 상담 한번 받아보게 하려고. 서윤이가 잠깐 멈췄어요. 아버님이요? 선생님한테 연락 왔잖아. 내가 한번 데려가 볼게. 서윤이 표정이 뭔가를 계산하는 것 같았어요. 그러더니 웃으면서 말했어요. 그러세요? 감사합니다, 아버님. 상담은 2번 진행됐어요. 첫 번째는 민준이 혼자, 두 번째는 저도 잠깐 들어가서 상담사 선생님 말씀을 들었어요. 선생님이 조심스럽게 설명해 주셨어요. 민준이가 반복적으로 쓰는 표현이 몇 가지 있다고요. 아빠는 바빠서 없어도 돼. 외국 가면 다 좋아진대. 할아버지는 거기 안 가도 되잖아. 새집 가면 다 바뀐대. 그 아저씨가 민준이 좋아한대. 이 말들이 민준이 입에서 계속 나온다고 했어요. 선생님은 이런 표현들이 아이가 스스로 만든 말이 아닐 가능성이 높다고 하셨어요. 누군가 반복적으로 들려준 말을 아이가 내면화한 상태라고요. 특히 마지막 문장이 걸렸어요. 그 아저씨가 민준이 좋아한대.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아이가 새로운 어른을 이미 자기 삶 안의 사람으로 받아들이고 있는 상태예요. 이건 하루 이틀 사이에 생기는 반응이 아니에요. 그리고 민준이가 요즘 선택을 요구받는 상황에서
굳어버리는 반응을 보인다고 하셨어요. 어디가 좋아? 같은 질문에 대답을 못하고 눈치를 본다고요. 누군가의 기대에 맞는 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느끼고 있을 가능성이 있다고 하셨어요. 저는 그 말을 들으면서 민준이 얼굴이 자꾸 떠올랐어요. 과학관에서 태호 말 듣고 바닥을 보던 얼굴, 차 안에서 창밖만 보던 얼굴, 외국 가면 한국말 까먹으면 어떡해? 하고 물어보던 얼굴, 그 아이가 그때 이미 어딘가로 떠나는 준비를 하고 있었던 거예요. 자기도 모르는 채로요. 상담센터를 나오면서 저는 도윤이한테 전화를 했어요. 도윤아, 지금 시간 되면 한번 봐야겠다. 도윤이가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무슨 일이에요? 민준이 상담 결과 나왔어? 직접 얘기하고 싶다. 그날 저녁 도윤이가 왔어요. 저는 거실 탁자에 그동안 모아둔 것들을 꺼냈어요. 달력에 표시해둔 날짜들, 국제학교에서 받아온 안내문과 끼어있던 출력물, 서윤이 친정 주소가 적힌 메모, 상담센터에서 받은 소견서, 도윤이가 달력 표시부터 봤어요. 출장이랑 날짜가 겹친 건 그럴 수도 있죠. 저는 대답하지 않고 국제학교 출력물을 꺼냈어요. 2차례 상담에 서류까지 접수됐어. 내 동의 없이. 도윤이가 종이를 내려놨어요. 말이 없었어요. 저는 주소 출력물을 밀었어요. 서윤이 친정 동네야. 도윤이가 그걸 보더니 다시 아무 말도 안 했어요. 저는 소견서를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민준이 상담 결과야. 직접 읽어봐. 도윤이가 천천히 읽었어요. 아빠는 바빠서 없어도 돼. 외국 가면 다 좋아진대. 할아버지는 안 와도 돼. 그 아저씨가 민준이 좋아한대. 마지막 문장에서 도윤이 손이 멈췄어요. 올해 그 부분을 봤어요. 한참 뒤에 말했어요.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소가 적힌 출력물을 밀었어요. 도윤이가 그걸 봤어요. 이거 서윤이 친정 동네야? 도윤이가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소견서를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민준이 상담 결과야. 직접 읽어봐. 도윤이가 천천히 읽었어요. 아빠는 바빠서 없어도 돼. 외국 가면 다 좋아진대. 할아버지는 안 와도 돼. 그 아저씨가 민준이 좋아한대. 마지막 문장에서 도윤이 손이 멈췄어요. 올해 그 부분을 봤어요. 한참 뒤에 말했어요.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주소가 적힌 출력물을 밀었어요. 도윤이가 그걸 봤어요. 이거 서윤이 친정 동네야? 도윤이가 말을 안 했어요. 저는 소견서를 마지막으로 꺼냈어요. 민준이 상담 결과야. 직접 읽어봐. 도윤이가 천천히 읽었어요. 아빠는 바빠서 없어도 돼. 외국 가면 다 좋아진대. 할아버지는 안 와도 돼. 이 세 문장이 적힌 부분에서 도윤이 손이 멈췄어요. 올해 그 부분을 봤어요. 저는 기다렸어요. 한참 뒤에 도윤이가 말했어요. 제가 몰랐던 게 아니었어요. 저는 대답하지 않았어요. 조금은 이상하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확인하기가 싫었어요. 바쁘다는 게 핑계였어요. 도윤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민준이가 저한테 아무것도 안 물어보는 게 그냥 저를 어색해하는 줄 알았어요. 아버지한테는 편하게 구는 거 보면서 그냥 그런가 보다 했어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지금이라도 봤잖아. 도윤이가 고개를 들었어요. 눈이 좀 붉어져 있었어요. 그날 밤 도윤이는 오래 있다가 갔어요. 나가면서 현관에서 멈춰서 저한테 말했어요. 아버지, 제가 정리할게요. 저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도윤이가 나간 뒤에 저는 탁자 위에 펼쳐진 종이들을 바라봤어요.
이틀 뒤에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저 오늘 유치원 선생님 만나고 왔어요. 저는 잠깐 멈췄어요. 직접 갔어? 네. 선생님이 저를 처음 보신다고 하시더라고요. 잠깐 있다가 도윤이가 다시 말했어요. 국제학교 쪽 서류도 제가 직접 확인할게요. 저는 그냥 그래 하고 끊었어요. 말을 더 할 필요가 없었어요. 이게 끝이 아니라는 건 알았어요. 가장 어려운 게 남아 있었어요. 도윤이가 서윤이와 이야기를 했어요. 그 자리에서 어떤 말이 오갔는지는 저는 직접 듣지 못했어요. 다만 며칠 후에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상담센터 선생님 동석하에 한번 자리를 만들려고요. 서윤이도 오기로 했어요. 그 자리는 저도 참석했어요. 상담센터 선생님, 도윤이, 서윤이, 저 넷이 앉았어요. 서윤이는 처음엔 단정하게 앉아 있었어요. 표정이 굳어 있었지만 흐트러지지 않았어요. 선생님이 먼저 민준이 상담 결과를 설명하셨어요. 아이가 반복 주입된 표현들을 내면화하고 있다는 것, 선택 상황에서 경직 반응이 나타난다는 것, 특정 어른의 기대에 맞는 답을 해야 한다는 압박을 받고 있다는 것. 서윤이가 말했어요. 당신이 없는 동안 내가 다 한 거야. 내가 안 챙기면 아무도 안 했어? 도윤이 목소리가 낮아졌어요. 국제학교 상담에 같이 간 남자가 누구야? 서윤이가 멈췄어요. 상담의 남자가 동석했어. 직원이 말했어. 누구냐고. 서윤이가 잠깐 입을 다물었어요. 교육 쪽 일하는 사람이야. 민준이 해외 프로그램 연결해 줄 수 있는 사람이고 그 사람이랑 외국 가려고 했던 거잖아. 민준이 데리고. 서윤이가 대답하지 않았어요. 그 침묵이 대답이었어요. 아니라고 대답해. 서윤이가 눈을 감았어요. 잠깐 있다가 말했어요. 당신보다 그 사람이 민준이를 더 많이 챙겼어? 그게 사실이야. 나는 이미 오래전부터 당신이랑은 끝났다고 생각했어? 당신 같은 아빠 밑에 두는 게 더 무책임하다고 봤어? 저는 그때 처음으로 말을 꺼냈어요. 서윤아? 서윤이가 저를 봤어요. 과학관에서 태호가 한 말 기억해요? 그 말 들었을 때 민준이 표정을 내가 봤어요. 그 아이가 굳었어요. 6살짜리가 할아버지 눈치를 보면서 굳었어요. 그날부터 민준이가 달라졌어요. 뭘 물어봐도 대답하기 전에 눈치부터 봐요. 이건 교육 문제가 아니에요. 아이가 누구를 버리고 누구를 따라가야 하는지 이미 배우고 있었던 거예요. 서윤이가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이가 서류를 짚었어요. 2차례 상담에 서류 접수까지 됐어. 알아보는 단계라고 하기 어렵잖아. 서윤이가 말했어요. 도윤 씨는 한 번이라도 설명회를 같이 가봤어? 상담을 직접 잡아본 적 있어? 내가 다 한 거야.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게 맞잖아. 선생님이 조용히 말씀하셨어요. 어머님이 많이 하셨던 건 맞아요. 그런데 지금 민준이는 자기가 누구 편을 들어야 하는지 이미 고민하고 있는 상태예요. 6살짜리가요. 서윤이가 저를 봤어요. 아버님이 개입해서 이렇게 된 거예요. 아버님 세대는 요즘 교육을 몰라요. 저는 조용히 말했어요. 나는 교육을 모를 수 있어요. 그런데 민준이가 언제 편안한지는 알아요. 그 아이가 눈치 보지 않고 웃는 게 언제였는지는 내가 가장 잘 알아요. 서윤이가 더 말하려다 입을 다물었어요. 도윤이가 말했어요. 나는 민준이 곁에 있을 거야. 앞으로는 내가 있을 거야. 서윤이는 그 말 이후로 더 말을 잇지 않았어요. 자기 논리가 더 이상 자기를 버텨주지 않는 걸 서윤이도 아는 것 같았어요. 그 자리는 그렇게 끝났어요. 그 뒤로 도윤이와 서윤이 사이에
몇 차례 이야기가 더 오갔다고 들었어요. 저는 끼지 않았어요. 제가 끼어야 할 자리가 아니었거든요. 얼마 지나지 않아 도윤이한테서 연락이 왔어요. 아버지, 서윤이랑 당분간 따로 살기로 했어요. 저는 그냥 그래 하고 끊었어요. 민준이는 도윤이와 함께 살게 됐어요. 국제학교 쪽 서류는 도윤이가 직접 철회했어요. 서윤이는 당분간 민준이를 단독으로 만나는 게 제한된 상태예요. 법적인 절차는 아직 진행 중이에요. 처음에 도윤이 혼자 민준이를 키우기 시작했을 때 저는 솔직히 걱정이 됐어요. 밥은 제대로 챙겨주는지, 픽업 시간은 맞추는지. 그런데 어느 날 유치원에 갔더니 선생님이 말씀하셨어요. 요즘 아버님이 직접 자주 오세요. 민준이가 많이 밝아졌어요. 저는 그 말을 듣고 한동안 서 있었어요. 도윤이가 오고 있었던 거예요. 제가 모르는 사이에 아버지 자리로 조용히 돌아오고 있었던 거예요. 민준이가 달라진 건 한 번에 표가 나지 않았어요. 한 달쯤 지났을 때 픽업하러 간 제 손을 잡고 민준이가 먼저 말을 걸어왔어요. 할아버지, 오늘 뭐 해? 별거 아닌 말인데 왜 그렇게 반가웠는지 몰라요? 또 어느 날은 간식 먹다가 민준이가 이런 말을 했어요. 할아버지, 나 제이슨 말고 민준이가 더 좋아. 저는 웃었어요. 그래, 민준이가 더 좋지. 아이가 다시 그냥 묻기 시작했어요. 눈치 보지 않고, 정답을 찾지 않고, 그냥 궁금해서 묻는 말? 그게 돌아왔어요. 어느 날 저는 민준이를 드론 촬영 나들이에 데려갔어요. 동호회 분들이랑 넓은 공터에 나간 날이었어요. 민준이는 드론이 올라가는 걸 보면서 입을 벌리고 서 있었어요. 할아버지, 저거 얼마나 높이 올라가요? 저는 옆에 쪼그려 앉았어요. 많이 올라가. 얼마나요? 저 구름 근처까지도 가. 민준이가 눈을 크게 떴어요. 근데 내려와요? 응. 내려올 때가 있으면 내려와. 민준이가 드론을 다시 올려다 봤어요. 저도 같이 올려다 봤어요. 하늘이 맑은 날이었어요. 아이가 여기 있었어요. 제 옆에 내려올 때가 있는 아이로. 그날 저는 처음 알았어요. 아이를 지킨다는 건 거창한 일이 아니더라고요. 그 아이가 보내는 신호를 그냥 지나치지 않는 거였어요. 긴 이야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